흔히 페미니스트라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뚱뚱하고 못생긴 사회 부적응자 이미지를 가장 먼저 떠올리실 것입니다. 왜 페미니스트들은 이런 외모 프레임에 갇히게 된 것일까요? 왜 사람들은 페미니스트들이 다 못생겼다고 생각하게 됐을까요? 오늘은 이 주제에 대해서 뇌내망상을 해보겠습니다. 사람은 돈이 있으면 쓰고 싶고, 머리가 잘 된 날이면 자랑도 하고 싶고, 멋진 신발을 사면 외출을 하고 싶어 합니다. 또 몸이 좋으면 노출을 하고 싶고, 예쁘고 멋진 옷도 입고 싶으며, 화장을 해서 예뻐진 자신을 보면 더 꾸미고 싶어지게 됩니다. 운동을 잘하면 계속 운동을 하고 싶고, 게임을 잘하면 계속 게임을 하고 싶으며, 일을 잘해 남에게 인정받고 돈을 잘 벌면 계속 일이 하고 싶어집니다. 방금 제가 말한 것들은 인간의 당연한 욕구이자 욕망입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페미니스트들은 이런 인간의 욕구를 억제해야 한다고 합니다. 탈크루셋이라는 이름하에 긴 머리를 짧게 자르고 화장을 지우고 자신을 전혀 꾸미지 않은 채 살자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앞서 말한 인간의 당연한 욕구가 없는 사람들일까요? 아닙니다. 그들도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그 욕망에 충실한 사람들입니다. 인간의 당연한 저 욕망들은 자신의 행위에 보상이 따라줬을 때 생기는 것들입니다. 꾸몄는데도 예쁘지 않거나, 예쁜 옷을 입어도 어울리지 않거나, 운동을 해도 몸이 변하지 않거나, 게임을 해도 잘해지지 않거나, 일을 해도 맨날 욕만 먹으면 저 욕망들은 생기지 않습니다. 여기서 갈림길이 생기죠. 포기하거나 더 노력하거나. 하지만 살다 보면 자신이 아무리 노력해도 혼자 힘으론 해결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화장을 예쁘게 하고 머리를 예쁘게 해도 못생긴 얼굴이 변하지 않을 땐 성형이라는 외부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요. 특히 한국처럼 성형이 대중화된 곳에서는 예뻐질 수 있는 기회가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했다시피 성형으로도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뚱뚱하거나 머리가 너무 크거나 눈이 너무 멀리 있거나 혹은 돈이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현대의학으로는 불가능하거나 상당히 위험한 수술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어쩔 수가 없지만 뚱뚱한 것은 다릅니다. 뚱뚱한 것은 오로지 자신의 노력으로밖에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옆에서 누군가 강제로 식단 관리를 해주고 운동을 시키면 당장인 효과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결국 나중에는 참았던 식탐과 나태함이 터지게 되거든요. 과도하게 살이 찐 사람들은 이미 자신의 의지로는 해결이 안 되는 영역으로 가버린 걸 알지만 그래도 자신의 의지가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을 바꿀 수 있는 건 결국 자기 자신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페미니스트들이 못생긴 이유에 대해서인데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페미니스트가 된 이유는 자신이 노력을 안 해서인 사람도 있고 자신이 노력을 해도 안 되는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옛날에는 못생긴 여자가 그래도 성격은 좋다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남자든 여자든 결혼을 못하면 아주 큰일이라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못생긴 여자들이 결혼을 하기 위해선 성격이라도 착하거나 똑똑해야 한다는 사회적인 문화나 각자의 생존 방식에서 비롯된 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물론 요즘은 많이 달라졌지만요. 이제는 예쁜 여자가 성격도 착하고 일도 잘하고 못생긴 여자는 성격도 더럽고 일도 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이 굉장히 일리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뇌내망상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예쁜 여자는 어릴 때부터 많은 칭찬과 좋은 말을 듣고 자랍니다. 자신을 대하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에게 친절과 호감을 가지고 대하며 항상 웃는 얼굴로 자신에게 무언가를 베풀려고 합니다. 외모가 가지는 힘은 생각보다 엄청나거든요. 이렇게 밝고 좋은 환경에서 자란 여자들은 자신이 남을 대할 때도 똑같이 항상 밝고 웃는 얼굴로 상대방에게 친절과 호감을 가지게 대하게 되고 상대방에게 좋은 말을 하게 됩니다. 자기는 당연히 그렇게 살아왔고 그게 당연한 것이니까요. 하지만 반대로 못생기고 뚱뚱한 여자들은 어떨까요? 학창시절부터 온갖 놀림을 다 받고 욕먹으며 같은 여자친구들에게도 은근한 무시와 멸시 속에서 자라나게 됩니다. 그 와중에도 성격이 좋아 주위 사람들과 두루두루 잘 지내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건 시간을 두고 주위 사람들에게 자신을 알려서 그런 것이지 첫인상부터 자신의 외모에 선입견 없이 봐줄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어린 시절에는 더더욱 없죠. 아이들은 솔직하니까요. 외모라는 것은 굉장히 잔인한 면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외모로 모든 걸 판단할 수는 없지만, 아니 판단하면 안 되는 걸 알지만 사람의 본능이 추하고 더러운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못생기고 뚱뚱한 사람에게 불쾌감을 느끼는 것은 본능적인 것이라 할 수 있거든요. 말 못하는 아기들조차 더러운 것보다 아름다운 것을 좋아한다는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죠. 외모가 자신의 가장 중요한 경쟁력 중 하나라는 것은 인류가 멸망하기 전까지 변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어쨌든 못생긴 여자들은 어릴 때부터 이런 환경에서 자라다 보니 항상 남들을 대할 때 인상을 쓰게 되고 좋은 말보다는 시기 어린 질투와 남을 욕하는 것만을 하게 되죠. 자신도 남들에게 그렇게 대해줘 왔으니 그게 당연한 것이니까요. 성격이 좋아지는 게 더 이상한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릴 때부터 쌓여온 그 증오와 분노가 마음속에 응어려져 있는 상황에서 자신들의 부당한 대우는 자신의 잘못이 아닌 세상이 잘못된 것이라며 페미니스트라는 그럴싸한 이름으로 탈출구를 만들어주니 못생긴 여자들 사이에서 미친듯이 번져나가기 시작한 것이죠.
것이죠.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왜 못생긴 여자들 사이에서만 번지기 시작한 것일까요? 외모 지상주의가 가장 심각한 나라 중 하나인 한국에서는 물소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웬만큼 평범하게 생겨도 남자들의 온갖 관심과 구애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보통의 일반적인 여자들은 자신을 꾸밀수록 더 예뻐지고 자신을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페미니스트들이 하는 말을 이해하기가 힘든 것이죠. 자기들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페미니스트에 빠지는 여자들은 자신이 노력을 했든 하지 않았든 외모적으로는 많이 모자란 여자들일 가능성이 많은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괜찮게 생겼는데도 왜 페미니스트에 빠졌을까 싶은 여성들이 한두 명씩 보이죠. 그건 화장을 하기 전이나 성형을 하기 전에, 즉 못생겼을 때 쌓였던 중후와 분노가 아직 마음속에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익명의 공간에서 어떤 사람이 쓴 것인지도 모르는 중후와 분노에 찬 그럴싸해 보이지도 않는 개소리에 과거의 자신과 오버랩된 그녀들은 결국 겉모습은 바뀌었을지언정 못난 과거의 자기 본성을 버리지 못한 것이죠. 성형에서 나중에 예뻐진 여자들이 외모로 사람을 더 판단하고 무시하고 성격 더러운 사람이 많은 이유가 이런 과거의 분노가 그대로 마음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외모적으로만 말을 했지만 정신적으로나 신체적 장애가 있어서 못생긴 여자와 같은 취급을 받은 여성들도 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 중에 자신들이 못생기고 싶어서, 뚱뚱해지고 싶어서, 혹은 장애가 있고 싶어서 가지게 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겠지만 세상은 잔인하리만치 냉혹해서 사정이 어떠했든 사람들은 지금의 자신을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결국 변해야 하는 건 세상이나 남이 아닌 자기 자신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당해야 했던 고통들은 자신의 탓도 아니지만 다른 사람이나 세상의 탓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공평하지 않거든요. 그들을 경멸하고 무시했던 사람들은 본능대로 행동했을 뿐이고 뚱뚱하거나 못생기게 태어난 것도 그들 자신의 잘못은 아니니까요. 하지만 페미니즘은 이것들이 세상 탓, 남자 탓이라며 마음에 도피처는 줄 수 있을지언정 자신이 변화할 기회를 뺏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나중에는 자기 자신에게 독이 될 것입니다. 인간은 고통받는 만큼 성장합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이 있죠. 약 10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살게 되면서 사람은 누구나 실수하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절망합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누군가는 그대로 주저앉고 포기를 해버리고 누군가는 실패의 과정을 통해 얻은 경험으로 똑같은 실수로 반복하지 않기 위해 그 경험을 계단 삼아 더 나은 삶을 향해 나아가기도 합니다. 이게 바로 긍정의 힘입니다. 반대로 페미니스트들은 부정의 힘에 휩싸여 서로가 서로를 죽음의 늪으로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부정의 힘이란 것은 강력한 전념성이 있기 때문에 근처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 자신도 금세 물들고 맙니다. 더 노력하고 살아보면 충분히 지금의 자신보다 나아진 삶을 살 수 있는 기회의 창은 마련돼 있었는데 페미니즘이라는 달콤한 독약으로 인해 다시는 오지 않을 소중한 자신의 청춘을 통째로 날려버리고 있는 것이죠. 만약 지금의 페미니스트들에게 마법처럼 쭉쭉 빵빵한 늘씬한 몸매와 누가 봐도 예쁘다는 소리를 듣는 얼굴로 바꿔주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100이면 100, 지금 자신들이 외치는 페미니즘 같은 개소리는 한 달도 안 돼서 귀신같이 쏙 사라져버리고 자기들이 그렇게 욕하는 흉자들보다 더 숨도 못 쉴 만큼 코르셋을 조이며 페미니스트들을 욕하고 다닐 것입니다. 아니, 페미니즘에 대해서 관심이나 가질까요? 지금 예쁜 여자들은 한국이 얼마나 살기 좋고 여자들에게 얼마나 편한 세상인지 이미 잘 알고 있어서 조용히 꿀 잘 빨고 있거든요. 오히려 페미니즘이 저렇게 나댈수록 자신들이 누리던 혜택들이 없어져서 남자들보다 더 싫어할 수도 있겠네요. 결국 페미니스트들이 외치는 건 나도 예뻐지고 싶어, 나도 늘씬한 몸매를 갖고 싶어, 나도 사랑받고 싶어, 나도 칭찬해줘, 나도 좋아해줘, 나도 라는 어린애들의 단순한 떼쓰기랑 똑같은 것입니다. 이것 또한 누군가는 타고난 것일 수도 있지만 누군가는 피나는 노력으로 얻어낸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전 페미니스트들을 보면 병신이라는 생각도 들지만 한편으로는 불쌍한 애들이라는 생각도 같이 듭니다. 이번 뇌내망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네가 뭔데 여자를 평가하냐라고 말하시는 분도 있으시겠지만 제가 했던 말에서 여자를 남자로 바꾸면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남자와 여자는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의 결론, 페미니스트들이 못생긴 게 아니라 못생긴 애들이 페미니스트가 되는 거다.